실패하면 쪽박, 성공하면 대박 아닙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고면해. 이러면서 슬프게 피아노 연주를 합니까? 백제? 내가 왜 내? 니들이 잘못했잖아. 생각하죠. 아, 이젠 떴으니까 상관없어. 안녕. 이런 티발로마. 그래서 유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2024년 정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죠. 연예계에서는 누가 뭐래도 민희진, 유진스 사태일 겁니다. 유진스가 지난 11월 28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과연 유진스의 이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두 번째, 수천억 단위의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 세 번째, 유진스는 유진스 명칭도 계속 쓰겠다고 했는데 과연 유진스를 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또 예측 잘하죠. 그래서 유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진스는 지난 11월 28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어도어랑은 전속계약이 11월 29일 0시 신데렐라인가요? 땡 되면서 해지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어도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자산이 유진스뿐이 없죠. 그러니까 유진스 바짓가랑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유진스 계약 기간은 원래 2029년 7월 31일까지였죠. 이혼을 예로 들면 결혼은 종신계약인가요? 부인이 남편 싫다고, 살기 싫다고 집 나갔는데 남편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꼴이죠.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이런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전속계약이라는 게 뭘까요? 연예인들이 소속사랑 독점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하는 게 전속계약이죠. 나는 이 소속사에서만 일하기로 한다는 전속계약을 했는데 그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겠죠. 결혼도 다른 사람하고 안 사고 이 사람하고만 사는 전속계약 같은 거죠. 한 사람이 나 너랑 못 살겠어 이러면 협의이혼 되면은 그래 갈랐어, 그리고 둘이 협의하는 거지만, 한 사람이 안 돼, 계속 살아야 돼 이러면 재판상 이혼하고 이혼 사유가 있어야겠죠. 때문에 유진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려면 소속사인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배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유진스가 일한다는데 연수를 제공 안 하고 니네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알아서 공연장 가 이렇게 하고 멤버들한테 돈 안 주고 이랬으면 계약 해지가 사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소속사의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속사가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는데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에게 이런 걸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공지를 했는데 의무 이행이 안 되니까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건데요. 하이브 내부 문건에 뉴 버리고 새 판 찬다, 이런 문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또 소녀소녀들 하니까 또 걸그룹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 민희진 사태 때도 그렇고 F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문구가 뉴진스니까 뉴 버린다는 게 뉴진스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이브죠. 어도어가 아니잖아요. 어도어 하이브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물론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법인격 형해와 이런 얘기 복잡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다른 법인이에요. 그리고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뉴진스를 버리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면 당연히 아티스트 보호무 위반이겠지만 내부에 쓴 문건이잖아요. 공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뉴가 뉴진스인지 뉴키즈 온도 블록인지 뉴가 뭔지도 사실 특정이 되게 힘들어 보이죠. 이게 문제라면 예전에 민희진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개저씨들이 내가 카톡 한 거에서 껍데기 만들고 나온다 이런 것들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무슨 배임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립니까? 배임에 예비 의무가 없듯이 뉴 버리고 새판 찬다, 이런 거 내부에 쓴 문서만 가지고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또 희대의 사건 있죠. 한이한테 무시해. 제가 예전에 파마니 그 도쿄돔 공연 와타시와 고이가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요. 그때 참 좋게 봤는데, 사실 무시해서 인사하는 거부터 국감까지 하는 거 사실 코미디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이는 근로자는 아니다, 개인 사업자 아니냐, 정확히는 또 어도어에서 무시한 것도 아니고 다른 레이블이었잖아요. 노동청도 한이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 직장인 괴롭힘이 아니라고 봤죠. 거지 정승 걱정한다고 하는데 50억 넘게 버는 외국인인 한이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막 하면서 국감까지 가가지고 어도어로 호통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미디 같은데요. F들 세상에서 이런 티발로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도 아니고 어도어에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이한테 무시해 이 발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거는 팬들이 소녀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 외에 하이브 PR 직원 이런 것도 사실 어도어 직원이 아니고, 유진스 연습생 시절의 사진이나 동영상들 게시 주체도 어도어가 아니죠. 이건 제가 게시금지 가처분 전문 변호사죠. 저한테 선임해 주시면 게시금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돌고래 유괴단, 돌고래를 어떻게 유괴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은석 감독이나 제일 큰 핵심 쟁점이었죠. 유진스한테는 사실상 엄마라고 했으니까 민희진 전 대표 이 경영 복귀시켜라 이런 얘기. 사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 판단이죠. 아티스트가 일을 하라 말라 이러고 안 해줬으니까 계약 해지가 됐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근거가 있어 보이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진스의 색깔이 뭘까요? 저는 좀 뉴진스에 대해서 아니까 뉴진스 하이보이요, ATTENTION 이런 거부터 ETA 다 알죠? 하지만 유진씨의 색깔이라는 게 뭡니까? 민지의 노란색, 한이의 핑크색, 다니엘의 초록색, 혜린의 흰색, 혜인의 파란색, 파워팝걸 이런 겁니까?
여러분 판사님이 이런 걸 알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색깔 옷만 입어야지 색깔을 지키는 건가? 뭔 얘기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스가 주장하는 색깔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도 사실 해지 사유로 주장해서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스가 나 너랑 살기 싫어 나갔지만 상대방한테 정말 치명적인 규책 사유가 있었냐? 이런 거 입증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유진스는 11월 28일 날 전속계약 해지됐다면서 이미 투자금에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와 하이브한테 돌려줬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 줬으니까 우리 해지할게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유진스와 어도어는 금전 대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이브 돈을 갖고 하긴 했지만 자본 투자를 받아서 전속 계약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유진스가 어도어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원금 갖고 이자 갚으면 끝나죠, 관계가. 하지만 이 관계는 무슨 대여금해서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해서 아티스트로 일할 전속 계약입니다. 이 전속 계약을 왜 할까요? 자본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이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티스트들 키워볼 테니까 발굴서부터 연습시키고 옷사 입히고 공연 잡고 경비 이런 거 다 되면서 성공했을 때 얘네들이 성공한 그 금액을 쉐어하는 거죠. 그게 전속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실적이 좋아서 어도가 뭐 매출액을 크게 올렸지만 반대로 뉴진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걸그룹들이나 보이밴드들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자본력을 가진 하이브가 자회사들에게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민희진 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했으면 본인 돈으로 했으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기획사가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는 게 불확실해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실패하면 쪽박! 성공하면 대박 아닙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서 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가 딴 데로 도망 안 가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온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겠죠, 전속 계약을. 때문에 아티스트가 내가 투자금보다 좀 더 벌어줬으니까 이제 나갈래요. 그러면 손실 감내해서 이때까지 다 투자하고 시간과 돈 퍼부은 기획사 입장에서는 황당해지는 거죠. 때문에 뭐 뉴진스가 아티스트인데 투자금보다 더 벌어줬으니까 나갈래요. 이거는 사실 계약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은 이런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아티스트와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데도 이혼하려면 상대방이 이혼 안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재판상 이혼이 돼야지 이혼하는 것처럼 전속계약도 비슷하죠. 때문에 법원에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하면 이 전속계약이 계속 유효한가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도어한테 규책 사유,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있는지,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이런 걸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제가 이런 계제 금지, 방송 금지 이런 거 하는데 간접 강좌라는 거 합니다. 간접 강좌 왜 할까요?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공연하는데 이 사람이 공연하기 싫어 피아노 못 쳐. 그러면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공연해. 이러면서 슬프게 피아노 연주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자는 이혼 청구가 안 됩니다. 이혼이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강요해서 살게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람피고 부정한 걸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파탄주의로 갑니다. 인간관계, 특히 전속으로 한 계약이 신뢰관계가 깨져서 아티스트가 춤 못 추겠다는데 머리끄댕이 들고 집 가서 춤춰 이렇게 합니까? 못하죠.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은 해지된 걸로 봅니다. 다만 소속사 잘못이 없이 아티스트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신뢰관계가 파탄나서 해지됐다고 본다면 위약금을 내겠죠. 자, 위약금 문제로 넘어갑시다. 전속계약서에 분명히 위약금 조항이 있겠죠. 약정으로 써놨겠죠. 아니면은 벌로 얼마 내겠다 위약벌 조항도 있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제 동생 과장으로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 놓죠. 우리가 유진스 어도의 전속계약서 비밀 유지 의무도 있고 할 텐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표준계약서는 비슷하게 썼겠거니 해서 참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해지 당시로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에 곱하기 자녀 계약 개월수 해보면 이런 것을 보통 위약금으로 측정합니다. 표준계약서에 그렇다는 거니까요. 보통 이거 따라가니까 아마 사람들 추정에 뉴진스랑 어도어의 전속계약도 이 부분 위약금이 있을 거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금융감독원 가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도의 지난 매출액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110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3억 원을 연 매출이니까 평균 내보면 얼마인지 여러분 나오겠죠. 그거 나누기 12 한 다음에 남은 개월수 곱하기 하면은 아까 전에 2029년 7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남은 거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꼼수이긴 한데 해지 통보를 너무 빨리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언한 법률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뭐 우리 상태로 위약금 청구하겠어? 우린 빨리 돈 벌고 돈은 딴 데로 돌려 뭐 이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지 통보를 하는 순간 여러분 위약금의 매출액은 확정이 되는 거죠. 해지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직전 2년간 월 평균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매출액 탑피크를 적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은 보통 뉴진스 전체로 봤을 때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소녀들은 배째라고 하겠죠. 배째? 내가 왜 내? 니들이 잘못했잖아. 소녀 하죠. 어도어한테 하이브한테 위약금 못 낸다. 배째를 시전하고 있죠. 뉴진스의 주장은 계약 해지 사유가 어도어한테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어도어가 잘못해서 끝났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도어다. 이렇게 주장해야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속사가 말 안 듣는다고 팼어요. 이렇게 비비면서
맞았어요 이렇게 나왔던가, 뼈가 부러졌어요 이러던가, 돈을 계속 이때까지 지급 안 했어요 이승기 이런 사람들 나오죠. 횡령 배임했어요, 우리한테 돈을 하나도 지급 안 왔어요, 우리는 뉴진스가 아니라 노예즈예요, 이렇게 돼야지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했을 때 위약금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뉴진스가 전속 계약 이거를 강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피아니스트 예를 들었지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안 치겠다는데 채찍을 때리면서 피아노 치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안 지켰을 때 위약금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간접 강제가 되는 거니까 사람 위약금 내고 무서워서 계약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하는 거죠. 다 좋아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은 정산해야죠. 근데 우리가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잖아요. 근데 해지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위약금도 못 내. 사실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여러분 케이팝에 투자할 투자자들이나 기획사가 어디 있을까요? 막대한 자본 투자하죠. 사실 뉴진스 예쁘긴 하지만 예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 끼들이 있겠죠. 하지만 끼도 민희진 냈던, 민희진도 사실 어도의 대표이사로 돈 받는 월급 사장이었죠. 그런 시스템, 교육, 안무 전문가들, 음반 기획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달려붙어가지고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를 다 받고서 성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젠 떴으니까 상관없어, 안녕. 예, 멤버 중 누군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그 짤 있죠. 그것도 썼던데 누구도 케이팝에 투자하지 않겠죠. 다만 위약금의 액수 이런 부분은 좀 늘리거나 줄이면서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회사에 무슨 경영 혼란이 있었다거나 아티스트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거나 아티스트가 많이 기여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위약금 다 내라 하진 않고 좀 상계를 하겠죠. 자, 아까 전에 꼼수도 말씀드렸지만 뉴진스가 활동 안 하면 어도어는 망하죠. 그래서 사실 해지 안 하고 태업 비슷하게 하다가 망하면 그때 매출액 낮은 걸로 해서 위약금도 적게 내고 나오고 뭐 이런 수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해지로 인정되더라도 해지 위약금은 직전 피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론조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따 예측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뉴진스는 또 1회네요. KGMA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 아파트 뭐 이런 거 요즘 떠가지고 또 글로 가죠.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뉴진스인지 모르겠지만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 네버다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뉴진스가 아닌데 뉴진스가 네버다이래요. 예, 상표권 이슈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12월 14일 전 그때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오로라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또 윤석열 탄핵 소추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진즈 for free, 진스에 S를 안 쓰고 Z를 썼네요. 진즈 for free. 그 인스타그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뉴진스가 아니라 뉴진즈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키 짝퉁 나 있습니까? 좀 짜치죠. 뉴진스, 뉴진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권 침해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진스는 법률 자문을 잘 바꿔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좀 보이십니까? 상표법 제 108조죠.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는데요.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예. 그러니까 뉴진스가 음반 내고 이런 굿즈 같은 거 하는데 뉴진스랑 뉴진즈 누가 봐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는 침해 행위로 봅니다. 상표법 침해가 되면 상표법 제 230조 보이십니까? 침해죄? 예.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크네요. 뉴진스 막 그렇게 깜빵 가진 않을 텐데 1억 원 이하 벌금이면 사실 외국인도 있으니까 벌금 내고 한국 안 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E6 비자라 외국인으로서 연애 이런 거 활동하려고 그러면은 기획사에 인보증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의문 제기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죠. 제가 출입국 이런 것도 많이 했죠. 한의가 제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 중가 나와서 눈물도 많이 흘리던데. 저는 하여튼 요즘 파마니, 도쿄돔 공연과 파마니 요즘 사실 요즘 먹튀 논란인데 이런 것들 혼란스럽긴 합니다. 팁을 드리면 상표권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죠. 계약 종료가 됐을 경우 기획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합의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사실 합의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적 자체인데. 근데 이 경우는 다 원만히 합의됐을 경우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갓세븐, 인피니티, 지드래곤 뭐 이런 경우는 소속사 이제 다 합해서 이제 독립하면서 나왔을 때 상표권 받고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 다 성실히 마치고 소속사랑 좋은 관계 유지하니까 가능한 거였죠. 뉴진스는 거의 계약 기간이 5년 정도 남았나요? 그리고 어도도 몇백억 투자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뉴진스 만들었는데 그냥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for free, 뉴진스가 뭐 프리를 위해서 한다? 공짜냐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공짜겠죠.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 뉴진스 미래 예측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하늘 씨인가요? 여배우분이었는데 여배우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 것 같냐? 여배우에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 것 같냐? 그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세월이다. 가슴이 먹먹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만 더 젊었으면 변호사 안 하고 연예인을 했었겠죠. 영화배우 이런 거 해도 잘했을 텐데요. 하지만 배우, 영화배우 이런 분들은 뭐 아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면 중년층, 중장년층 연기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노인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가수, 특히 걸그룹 40대가 됐을 때 베이비 복수?
다시 모여가지고 하던데요. 설레었습니다. 근데 계속 걸그룹이 완전체로 샤방샤방하게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젊음이 왜 아름다울까요? 젊음은 짧아서 아름답습니다. 뉴진스가 송사에 휘말리고 위약금, 사실 처음에는 팬들끼리 관심 가져주다가 다른 걸그룹도 튀어나오고 수천억 위약금 소송하면은 처음에 힘들어하지만 걸그룹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 그럼 본인들 일심이 삼심하면서 가는 세월이 뉴진스 편이 될까요? 뉴진스한테 지금 제일 큰 무기가 뭘까요? 제일 나이 많은 멤버도 2004년생이던데 젊음이죠. 아이돌 그룹에게 나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도와 갈등을 오래 끌면 어도는 파산해서 날아가더라도 하이브가 새로운 자회사 랩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빌피디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배신자 이미지가 생길 거고 송사 계속 끌어서 변호사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상표권 문제를 포함해서 합의로 좋게 빨리 끝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런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 판단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심지어 뉴진스 for free? SNS까지 개설하고 어도 자기 소속사 통하지도 않고 매니저 통해서 브랜드와 광고 계약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배신돌 이미지를 향해 가고 있죠. 이런 행위들은 진행되는 소송에 특히 위약금 문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도 위약금을 줄이거나 안 내려면은 딴 레이블 소속 가수가 무시해 인사 안 했어요 이런 소녀소녀한 이유를 댈 게 아니라 소속사인 어도어가 결정적으로 채무불이행한 증거들을 갖고서 제대로 입증을 해야겠죠. 위약금을 줄이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합의하고 이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위약금 아예 낼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해지했어요. 뉴진스 for free! 뉴진스 never die! 환상 속에 살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순수한 이모 변호사님도 그분은 또 선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선임 되셨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연 뉴진스 never die가 될지 참고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뉴진스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BTS 컴백되죠. 아티스트와 소속사 갈등 없이 K-팝도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